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한 곳에.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광민아입니다.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의 지금 어떨까요? 세종시 지난 4월에 거래율에 좀 특이사항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특이사항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숙 공인중개사님께서 도움 주실 거예요. 정진숙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입니다.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이 시작되면서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꼭꼭 이제 집안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연휴를 틈타서 이렇게 외출도 한 번씩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외출도 한 번씩 시도를 해보고 계시는데 약간은 조금은 안정세가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어제 움직임의 동향과 인근에 있는 상가들의 현상을 조금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점심을 되게 여기 나성동에서 되게 유명한 수제버거를 먹었는데요.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메뉴를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현상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안정세가 접어들어서 상가에서 외식도 하고 외출도 하고 연휴를 타서 조금 움직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내해드릴 제목은 세종시에 4월에 또 아파트 실거래가가 적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거래가 랭킹 순위를 한번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안내해드릴 실거래 가격은요, 특별하게 많은 의미를 두실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세종시에서 인기도 있는 아파트가 어떤 건지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실거래가 랭킹은 제가 다른 평형 때는 물론 약간 희소성 때문에 조금 놔두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84 타입 33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세롬동 새뜸마을 아파트 10단지가 8억 8,050만 원으로 랭킹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롬동 새뜸마 10단지 아파트 호가는 지금 현재 9억에서 9억 1천, 많게는 9억 2천에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거래 가격은 9억을 넘어가면서 주춤 거래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거래율 낮아지면서 이제는 새뜸마을 10단지가 8억 8천에서 거래된 이상으로는 조금 거래감의 금액이 높은 감이 없고요. 그리고 급매물로 하나 지정이 된 게 4층에 하나 있습니다. 걔가 7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새뜸마 10단지입니다. 그래서 10단지 같은 경우는 세롬동에서 대장주, 세종시에 있는 대장주 아파트로 인지도가 많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작년에 많이 거래가 됐던 지역들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 세롬동에 있는 아파트에 입성하고 싶어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 2위를 세롬동 새뜸마을 아파트 10단지가 좀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3위는요,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어요. 지난 3월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게 대평동의 해들마을이에요. 대평동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과 고속버스 터미널 그 인근으로 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이 7억 3천이 지금 가장 비싼 금액으로 84 기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들마을 1단지 같은 경우는 신동아건설에서 건축을 했고, 이제 그러니까 대형 평형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도가 높아지면서 해들마을 1단지 아파트하고요, 4단지 아파트인 6억 9천 중흥에서 지은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지금 6억 9천에서 1, 2등은 세롬동, 3, 4등은 대평동, 4등은 어딜까요? 제가 보는데 역시 저는 조금 찍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담동이에요. 도담동에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도레마을 10단지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가 6억 6,500에서 랭킹 5위를 달렸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보시면 세종시에서 이제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사실은 세롬동, 다정동, 그리고 대평동, 그 다음에 삼생할권에는 보람동, 소담동도 많이 차지들 하고 있고요. 수요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도담동도 많으세요. 그래서 기축으로 돼서 이제 학군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지역, 그 다음에
청사 인근 아니면 중심상업용지 인근 또는 BRT 도로가 접해 있는 인근으로 해가지고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상향이 되는 것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고요. 여기 5번, 2번 4월에는 실거래 가격이 뭐 지난 3월과 많은 변동이 없어서 얘가 뭐 특이합니다, 이슈입니다, 이거를 안내해 드리기보다는 항상 해왔던 걸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거를 실거래 가격을 안내해 드리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실거래 가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먼저 빵딱 들었냐면, 거래율은 낮아졌다. 아시죠? 세종시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율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거래율이라는 건 거래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거래된 건수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전국적으로 가더라도 거래된 건수는 줄어든 건 당연한 건데요. 서울같이 가격이 하락을 했으면 많은 분들이 좀 떨어졌겠다 싶어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 하락은 없습니다. 그냥 가격 하락이 아니라 5억 3천에 내놓은 집이 있으면 제가 내 집이 조금 더 높아 그러면 5억 5천에 내놓고요. 내 집이 조금 더 높아 그럼 5억 8천에 내놓고 현재는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세종시 안에서 근무를 하는 저희들한테는 어떠한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아파트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제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인정들을 하시고 세종시에 주택을 매수하러 오시거나 문의를 하세요. 근데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가격이 올라갔던 호가 가격으로 매도를 원하시고요. 매수하시는 분들은 급매물에다가 가격이 저렴한 것들을 찾으시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매도의 갭과 매수의 갭이 많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거래율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거래율이 낮아졌다는 것도 한번 인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랬다고 해서 거래율이 낮았으면 당연히 올 이번 4월에도 가격이 조금 4월에도 가격이 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가격은 하락은 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더 거래 가격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물 가격이 호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지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도심의 매매율과 거래 가격이 상향이 됐다는 겁니다. 구도심이라고 하면 저희 세종시가 계획된 도시 안에 수용이 된 지역을 행복도시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규제지역이면서 이제 각종 규제를 다 받고 있는 투기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근데 계획된 도시 안에 외곽에 비규제 지역이면서 여기는 조치원의 옛날 구도심이었습니다. 이 조치원에 있는 구도심이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계획된 도시 안에 있는 신도시보다도 거래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이 원인을 제가 한번 생각도 해보고 현지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전화통화도 해보고 상의를 해본 결과 첫 번째, 구도심인 조치원이나 그쪽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은 주택가격이 33평 기준으로 2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지금 현재 25평도 가격이 2억이 넘어가는 시상이에요.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 가격보다 저렴한 매매 가격으로 집을 사는 케이스가 좀 늘어났고요. 두 번째가 갭 투자하기가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2억 미만이었으면 전세 가격하고 갭 투자 금액이 굉장히 작았던 거죠. 그래서 전세 물량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갭 금액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아파트 매매 금액이, 구도심의 매매 금액이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기준으로 해서 2억 미만이었다면 그 가격이 지금 2억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거래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로 구도시민 아파트로 왜 집을 사러 오셨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대전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인근에 계신 분들이 대전이 가격이 오르면서 세종도 가격이 같이 덩달아 오르면서 이 계획된 도시 안에 신도시 안에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구도심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있으셨대요. 그러면서 구도심도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서 이 구도심 가격도 지금 현재는 한두 달 사이에 거의 2, 3천 정도는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고요. 매매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요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10년째 유지를 하고 있었던 조치원 일대의 아파트 가격들이 거래율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상향이 됐다는 게 4월 달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제는 기축 아파트가 세종시 신도시 안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떠한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요, 저희 사무실로 문의가 오거나 상담을 원하시거나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슈가 되는 아파트 있죠. 이슈가 되는 지역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슈가 되는 지역에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있죠. 예를 들자면 6-4 생활권에 마스터힐스가 9월 달에 입주를 해요. 그러면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와 공사 현장이 있는 아파트 있죠. 그게 신축이잖아요. 공사 현장이 있는 아파트를 사면은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있으셔서 거기 아파트 위주로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이 많이 있는 아파트는 분양권으로 거래를 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도 물어보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루에 몇 명씩 상담하고 있는 지역의 두 번째 지역이 2-4 생활권에 있는 나성동에 있는 주상복합 지역입니다. 이 주상복합 지역 아파트도 하루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세롬동이라든가 다정동이라든가 도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처분을 하고 나성동으로 집을 사고 싶어요 하시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3팀에서 5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입지적인 여건이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년도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모든 관심사가 그쪽으로 쏠림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아파트 6-4 생활권의 마스터힐스 아파트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세종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입지 여건이 받쳐주고 공사 현장으로 움직이는 있는 지역에 왜 집을 사시려고 하냐고 여쭤보니까, 등기를 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이 더 비싸질 거라는 판단들을 하신대요. 집값이 더 비싸질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서 미리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사고 싶다는 게 모든 분들의 심리였습니다. 이처럼 세종시가 물론 거래율은 낮아졌지만 매수자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수세가 있기는 한데, 이 매수자분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최저가된 아파트를 선점을 받으셔가지고 집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매수하는 타이밍을 언제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떠한 아파트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사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매수하는 지역에 어느 지역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잡을 수 있냐?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분양권 상태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그러면 등기를 치고 매매를 하실 수 있냐? 못해요. 양도소득세를 55%, 45%를 내고는 절대로 매도를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몽땅 부동산과 상의를 하시면 이 해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 여기 전화번호 올라가는 거로 연락을 주시면은요, 제가 어떻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서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셨다가 저희 몽땅 부동산 정진숙과 상의를 하셨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몽땅 부동산 정진숙과 최대한 한번 상의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상의를 해보시면 제가 정확한 솔루션을 안내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내용 잘 확인하셨나요? 제주도만큼 세종은 아주 특별한 부동산 시장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아신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